저는 사실 진보든 보수든 북한 비핵화는 다 실패했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됐고요. 올해 윤석열 정부 화끈하게 했지만 북한 비핵화를 못 막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됐습니다. 안보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의 오늘 김여정이 승질 내고 그랬지만 북한의 전략 핵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은 얘기가 다르다. 이미 실전 배치가 끝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핵 문제는 미국은 멀고 우리는 머리 이고 사는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그런 절박함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북한 핵 전략은 목도하다시피 근본적으로 오래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이 핵 교리를 법제화했을 때 2013년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핵에 대한 성격이 디터런스 억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선제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조건도 무한대로 확장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핵 보유국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데 북한은 모든 상황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남한도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핵 지렛대 전략으로 전환했다. 파키스탄이 인도한테 항상 이제 열세였는데 1998년에 핵실험을 6번 하고 하루에 5번 했습니다. 우리요. 그리고 99년부터는 매우 공세적으로 인도에게 나옵니다. 오히려 공격 병력을 파견해요. 분쟁 지역에. 이걸 이제 그 재래식 전략의 열세인 국가가 핵을 가지게 되면 겁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핵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걸 저는 이제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과거 같으면은 한미가 훈련을 하거나 미국의 전략 자산이 와 있으면은 북한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안 그렇습니다. 9월부터. 그러니까 맞대응을 해요. 되든 안 되든. 심지어 자기들 표현으로 500대까지 비행기를 띄웠다고 그러고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를 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세히 복기를 해보면 매번 한미의 동향에 대응을 해옵니다. 물론 버거운 일이죠. 그러나 이 얘기는 북한이 이제 향후에도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향후에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북한 핵 전략은 역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핵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물론 종이 조각이지만 비핵화를 했는데 결국은 침략을 당했거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핵을 가지고 있어서도 유지관리도 못했을 거고 쓸 능력도 없긴 없었습니다. 이제 바이탈하게 그 핵을 만든 북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를 더 자극을 할 거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이제 식물인간이 됐죠. 중국, 러시아 대 미국, 영국, 프랑스. 앞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엔 북한이 핵실험이 아니라 핵실험 할아버지라도 유엔 안보리는 제가 보기엔 가동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도발이 더 탄력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중러, 그 다음에 한미일 이 대립구도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전망을 보면 저는 지금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원인이 결국 대북 제재,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의 정책 실패. 그러니까 초기에는 포전 담당제, 경제개발구 이것도 사실 비핵화와 다 관계가 있죠. 만약에 비핵화만 됐다 그러면 포전 담당제, 경제개발구, 남북경제 이쪽으로 흘러갔겠지만 이게 안 되니까 다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와 김정은 체제의 전략적 실패가 모두 이제 누적이 돼서 여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우발적 요인까지 이제 결합이 되면서 북한 경제에 사실상 희망이 없습니다. 돈바스 10만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그러면 좀 나아졌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돈바스에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할 정도로 상황이 안정되기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난은 최악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식량난도 지금 초기에 포전 담당자나 이런 증산 그런 요인들에서 벌써 다시 사회주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북한 실정에 맞지 않는 알곡 생산 구조. 북한의 밀 이모작이 안 돼요. 우리도 대전 이남만 됩니다. 날씨 때문에. 근데 북한의 밀 이모작이 될 리가 없죠. 물론 판단은 좋아요. 옥수수는 열량도 없고 농약 비료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화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쌀, 밀, 보리로 바꾼다는 판단은 제가 보기엔 옳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처지에는 불가능한 전략이다. 이게 더 식량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핵능력 고도화는 계속할 거다. 왜냐하면 단거리 핵무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완성이 됐지만 ICBM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5대 최우선 가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고체 ICBM, SLBM, 핵잠수함, 그 다음에 장거리 SLBM, 그 다음에 정찰행동 5가지가 이제 5대 핵심 과제라고 북한은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분석하기엔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 1월 달에 쏘고 못 쏘거든요. 완성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고체 엔진 시험도 이번에 했지만은 원래 엔진 시험이라는 게 지상 시험이 있고 실제 발사해보는 시험이 있는데 이번엔 지상 시험만 했어요. 근데 지상 시험도 일단에는 한 200초 정도 연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누리호 개발할 때 처음에 몇 초 계속 늘려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연소 시험을 합니다. 근데 처음 이번에 태워본 거예요. 거기 너무 커요. 자꾸 우리 북한 미사일 얘기할 때 세계 최대의 괴물 그러는데 정말로 현혹시키는 게 핸드폰 이게 세계 최대 핸드폰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술력이 딸리니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ICBM, SLBM 핵잠수함은 얼마나 어렵냐면요. 오커스라고 해서 호주, 영국, 미국이 호주에게 전폭적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인정인식을 했거든요. 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이죠. 작년 9월인 것 같네요. 오커스가. 호주가 핵잠수함 첫 번째 1호기를 진수 예상하는 시기가 2030년대 중후반입니다. 근데 핵잠수함 외를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 정찰위성 지금 1957년에 처음 스푸트니크가 신호를 발신하는 걸 쐈거든요. 그 위성이랑 실제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정찰위성 얘기가 다릅니다. 그것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북한은 이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걸 할 거다. 그러나 7차 핵실험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이 급하다고 그랬으면 벌써 했어야죠. 올해 3월부터 핵실험 얘기가 나왔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왜냐? 미국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피곤하거든요. 경제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양안관계, 그 다음에 사우디, 이란 문제. 근데 북한까지 사고 치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핵실험을 못하게 지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자기들 좀 쳐다보라고 압박을 늘리는 거고. 따라서 기술적으로 핵실험은 북한에게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7차 핵실험은 어마어마하게 기술적 진보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6번 가출한 애가 7번 가출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나요? 이미 6번 가출한 걸로 문제는 생긴 겁니다. 한 번 더 가출한다고 해서 큰 문제 안 생깁니다.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타이밍을 고려할 거다. 근데 내년은 이 체제 수립 75주년, 한국전쟁, 자기들 말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주년 여러 개의 정주년이 겹쳐요. 거기다 미국을 압박하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하노이 향수라고 제가 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 김정은은 핵무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이 핵 개발 단계에서 협상을 했다고 그러면 김정은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17년까지가 일기고 핵을 가진 다음에는 협상에 나왔죠. 자발적 모라토리엄도 했고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완전한 비핵화 여부는 모르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핵을 가지고 끝까지 협상을 해서 정말로 자기가 완벽하게 원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핵을 놓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게 하노이의 목표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그 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노이로 돌아가려는 미국을 압박하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는 선을 긋는. 왜냐하면 딱 보니까 대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 정부한테는 통미봉람이죠. 아마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면 윤 정부는 따라올 거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착시를 해결하는 것도 윤 정부의 숙제일 겁니다. 따라서 하노이로 계속 돌아가려고 할 거다. 그리고 통미봉람일 거다. 윤 정부한테는 아주 막말 수준의 남북관계의 선을 긋겠지만 미국한테는 수위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을 보면 저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죄송한 얘기지만 물 건너갔다 거의.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 목표를 유지하되 당장 북한의 핵 위협을 상쇄하는 상쇄 전략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독자적 대응 능력과 동맹 안보를 결합하는, 저는 그걸 능동적 자주국방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한국형 삼척 체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고. 그러나 나토의 핵 공유, 핵 기획 그룹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요. EDSCG 확장 억제 고위 협의체 그냥 협의체예요. 합의체가 아닙니다. 협의체입니다. 이번에 SCM에서 정보 공유, 위기 시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이라고 이제 말은 좋게 나왔어요. 저는 한국형 핵공유, 한국형 핵기획그룹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 핵주권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거든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맹만 갖고 한미동맹만 떠드는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곱게 안 봅니다. 조선시대 선조가 중국은 5,000년 동맹이었거든요. 그럼 청나라만 계속 믿자고 떠들었다고 그러면 역사가 좋게 기억 안 하거든요. 동맹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입니다. 동맹은 의존하는 게 아니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되 우리의 능동적 자주국방 체계에서 우리의 핵 주권도 활용해야 된다. 지금 사우디가 중국하고 붙는 이유는 이란 때문에 사우디도 핵을 가지고 싶은데 미국은 안 주거든요. 근데 중국은 주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중국, 러시아가 우습게 보는 이유는 우리는 그냥 조용히 비핵화만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핵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뉴클리어 옵션. 원래 모든 국가는 NPT 체제에서 농축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목적에. 그러나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농축도 못하고 있고 재처리도 못하고 있어요. 세계 원자력 대국이에요.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물론 평화적 목적입니다. 농축도 하고 재처리도 하자. 일본은 플루토늄이 천지거든요.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만 해놓는다 그러면 유사시에 핵 무장할 수 있는 아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왜냐하면 농축과 재처리를 하면은 관련 인프라가 생깁니다. 관련 전문가가 생기고 그럼 단기간에 핵 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옵션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 주권을 활용하면서 주변국이 그때는 이제 얼죠. 왜냐하면 한국이 언제든지 핵 무장할 수 있으니까 북한을 방치하면 한국이 핵 무장하고 일본이 하고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대만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서워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결정권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국을 압박을 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당당하게 농축과 재처리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소련에서 유학을 해서 제 눈앞에서 소련이 붕괴되는 걸 봤습니다. 소련이 붕괴될 때 지구상에서 핵탄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정부의 레짐 체인지를 당장 달려줄 수는 없죠. 그러나 모든 진보 보수 정부에서 레짐 체인지라는 걸 사실상 옵션으로 선택을 안 했거든요. 저는
잠재적인 옵션으로라도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은 북한 내의 근본적 변화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변화는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4.19, 광주민주화운동 이런 걸 통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줬던 건 외부 세계에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인커레이지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진보 정부는 그런 걸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사실 범진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북 방송을 한 지는 친구들하고 10년이 넘고요. 근데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도움을 주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저는 그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의 유입, 그렇다고 북한을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넣어도, 그러니까 북한의 변화는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은 북한 내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맹아를 싹트게 하는 거다. 전 그렇게 보면 비핵화도 진보 보수 정부 모두 실패했지만 북한 내의 맹아를,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맹아를 만드는데도 저는 진보 보수 정부 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진보 정부는 그걸 싫어했고 보수 정부도 가시적으로 도움을 피부로 느끼게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북한 내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 그게 바로 동서독에서 확인되는 교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결국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말 제대로 했죠. 전쟁 나면 한국에서나 하지 우리한테는 하냐고. 미국 엊그제 화성 17형 쐈을 때 그랬거든요. 미 본토에 영향 주지 못한다. 근데 수없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할 때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걱정해줬나요? 우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우아스러운 게 7차 핵실험하면 압도적인 압박에 직면하게 될 거다. 7차 핵실험한다고 큰일 안 나요. 이미 큰일 났어요. 6번으로. ICBM 큰일 날 거다. ICBM보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 지금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이 전술핵 운영 무대를 다녔어요. 7차례. 그때 한 게 뭐냐. 남한의 항구, 비행장, 주요시설, 핵무기로 공격하는 훈련을 했고 그걸 노동신문에 냈어요.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절박한 우리 문제. 그래서 코리아 이니셔티브.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가 바이탈한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되고 만일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저는 윤석열 정부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아주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북한이 핵을 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저는 리비아나 이라크에서 이미 김정일이 인식을 했죠. 이라크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북한의 핵은 뭐냐? 러시아가 지금 핵을 쏘겠다고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과연 이게 먹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미리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 무력을 전술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전장에.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어느 정도 먹혀들면은 북한은 전술 핵무기 실전 배치뿐만 아니라 작년에 핵 범정화에 이어서 정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실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러시아의 핵 문제를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미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완성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진입 리엔트리 기술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거리만 입증을 함으로 해서 그 사거리에 입증됐지만 핵을 단두로 치려가지고 제집은 안 했거든요. 사거리만 확보된 것만 해도 굉장한 미국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이 그렇게 나올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희 장관이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렇게 엄청난 핵무력 고도화라 그러는데 북한 경제는 괜찮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봅니다. 북한 스스로 핵에 덫에 걸려서
체제, 쇠퇴, 나중에 붕괴의 길을 가지 않을까 보는데 그나마 북한이 생각보다 덜 비틀거리는 이유는 역시 해킹이거든요. 가상화폐. 우린 진작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난 정부들은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의 가상화폐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7차 핵실험 문제. 저도 7차 핵실험은 북한이 좀 신중할 것이다 봅니다. 왜냐? 이제 그나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공조에서. 북한은 굉장히 좋은 구도거든요. 그런데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은 쉽게 북한 편을 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현재의 신냉전 구도 가속화를 그대로 두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으면서 오히려 핵을 고도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차 핵실험에 물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술핵무기를 다양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나 대내외 정세를 볼 때는 7차 핵실험은 조금 더 시기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한미 협력 강화 항상 하던 이야기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제대로 된 한미 협력이 안 됐다고 보고요. 왜냐? 그동안 못했던 군사훈련을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윤정부에 들어와서. 그래서 한미 확장 억제 전력을 실제로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 북한의 그 가상화폐 해킹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미국 유엔과 협력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줄을 철저히 봉쇄를 하면은 북한에 대한 핵 무용론, 그 사실은 북한이 퍼뜨리는 하나의 용어거든요. 그걸 우리가 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리던 기존의 대북 제재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루프홀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미국이 색간들의 보이콧을 통해서 루프홀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을 하면서 이미 조야에서 핵군축 이야기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미 정부가 핵군축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북한의 미몽은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미는 완전한 비핵화, 핵군축 회담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줘야 북한이 1%라도 핵 포기의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요,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되 우리의 자강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핵 공유, 그 다음 전술핵무기 재배치, 독자 핵 개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가 되었다. 실제 실행을 떠나서도 이거는 중국을 압박을 해서 북한을 통제하도록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옵션을 넓혀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 우리 조원 박사 여기에서 일치하는데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대북 심리전 전략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인권 문제의 말로 비대칭 레버리지거든요. 활용해야 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폐기해야 됩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제재를 하되 북한을 유인하는 하나의 출구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구가 없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몰게 되면 자칫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합리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개발했지만 실제로 생존이 아니라 체제의 폐망으로 가는구나 하는 인식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청사진, 이거는 유관국가 협의에 대한 중국, 러시아, 미국 협의하고 그 다음 북한과 협상에 나가는 일은 보다 우리 주도의 건설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한범 박사님 원고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 한국의 대응 전략 부분에서 박사님께서 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2022년에 영국 사례를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이 그 지상 발사 핵무기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핵 능력을 전환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좀 들여다봤는데 한국이 가지면 참 좋은 점이 많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닉성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공중 기반이나 지상 발사보다는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2차 보복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은 독자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전투기가 편대 비행을 해서 날아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국 사례를 보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비용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실질적 재원과 인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인구의 절벽과 국방 인력 감소, 그리고 MZ세대 병역 문화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그 잠수함 직종은 굉장히 깊이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 핵추진 잠수함이 정말 한국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면 정말 구체적으로 총합적인 어떠한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EDSCG나 확장억제 발전 방향인데 앞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입장을 미국이 또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한미 간의 협의가 기반이 되어야 새로운 방법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장억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미국의 영내 확장억제 전략이 과거에는 한미일 중심으로 굉장히 논의가 됐다면 이제는 오히려 소다자 중심, 한국이 빠진 버전까지도 논의되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일호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소다자 체제의 한미일 또는 한미의 억제 방향이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기존의 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 중국에 대한 지역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잘 조율해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약간 질문이 맞습니다. 저도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작년에 한국의 제3의 억제력 증진 방안으로 뉴클리어 레이턴시, 핵 잠재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또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또 자주 들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국방 전략으로서 이런 핵 능력을 정말 가지자면, 미국을 정말 설득하자면 오히려 이러한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저도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렇다면 아예 인정을 하고 보다 전향적으로 한국의 억제력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어떠한 접근을 취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소위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미국하고도 갈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전쟁까지 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소위 갈등하는 것 같지만 협력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북한의 핵 문제나 북한 문제를 이제 소위 이제 일종 컨센서스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정세 그리고 김정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담대한 구상인데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선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게 나왔다. 그러니까 문턱을 더 이상 낮출 수는 없다. 그러니까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준다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겠다. 그러면 담대한 구상,
뭐 대규모 식량 에너지 지원 뭐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상으로 문턱은 낮출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담대한 구상과 이런 확고한 비핵화 의지와 관련된 이런 걸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북한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극적인 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북한하고는 이제 뭐 이거 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원래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성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소위 그 핵 문제는 일단 앞에 놓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차선책으로 하나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당국은 어차피 이제 북한하고 하기 어려운데 민간에서 소소하게 북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동서독의 통일의 경우를 보면 동독 당국이 통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독 주민들의 라이프지에서의 대규모 시위 이런 게 작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소소하게 북한 주민들하고 협력을 하면 북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그 행복이라든지 풍요를 느끼면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레짐 체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정은이 이런 폐쇄적인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을 이제 개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능성도 생기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그 소소한 협력, 민간의 협력을 이제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한범 박사님은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소위 5대 전략 무기에 대해서 특히 뭐 여러 가지 핵 추진 잠수함 군사 정찰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북한의 기술 능력이나 경제 능력에서 이제 빠르게 그걸 완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대자뷰 현상 같아요. 저도 90년부터 해서 핵 문제에 쭉 관여하고 했지만 정말 2017년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까지 북한은 그거 핵무기 개발 못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죠.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 어렵다라고 하다 보면 소위 막아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치기가 어렵단 말이죠.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무기 같은 경우도 북한이 저게 핵무기를 만들겠어? 이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핵 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이제 북한의 능력을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우리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해결에 그런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핵화는 아까 유성욱 소장님은 99% 안 되고 1%는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당위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비핵화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동결부터 가고 이렇게 가자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한 번에 소위 리비아식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비핵화를 해야 되고 안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위 어렵지만 이제 자체적인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의 자체 핵무장 그리고 그건 당연히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되겠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특히 전문가 그룹 내에서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의 불합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당연히 북한의 핵 무력의 위험성을 대한 경계심을 갖지만 그러나 너무 심리적으로 북한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냉정하게 보자는 말씀이고요. 북한 핵 포기 가능성 1% 말씀은 과거 정부는 북한이 핵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한 50% 넘게 간주했을 겁니다. 지금은 또 북한 핵 포기 없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은 핵 포기로 가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적화 통일 문제는요. 북한이 핵을 억지 개념에서 선제 공격 위주로 바꿨다는 말은 저는 적화 통일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8차 당대에 보게 되면 북한이 전국 범위라는 표현을 빠졌지만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보다 적화 통일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 무력이라는
가장 마지막 종착점은 역시 핵 무기를 앞세운 한반도 적화 통일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안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비현 박사님 니콜라 레이턴시 부분에 옛날엔 그게 맞아요. 지구상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적대 국가라고 표현하겠습니다.가 핵 공격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파키스탄인도 핵무장 했거든요. 이스라엘 핵무장 하니까 이라크 하려고 그랬죠. 시리아 하려고 그랬죠. 공격해서 막았습니다. 아마 이란도 공격할 거예요. 아마 사우디도 아마 할 겁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호전적인 핵 공격 세력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충분히 미국을 앞에 그러니까 가장 얼전탄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아까 우리 그래도 저 김차관님 질문을 하나도 답변 안 하면 안 되니까 북한이 적화 통일을 포기했느냐? 저는 김정은이 적화 통일에 미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김정은을 너무 높게 평가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통일은 가슴이 뜨거워야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그런 생각하고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 독재 정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을 죽이든 공업을 죽이든 자기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지 통일에 관심이 있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는 2배고 국력은 거의 50배, 100배인 이 남한을 적화 통일 자기 정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겠다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파키스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1년에 전 세계 핵보유국들이 핵 무기 유지에 쓰는 비용이 거의 유지입니다. 개발도 있지만 한 800억에서 한 900억 달러 됩니다.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저것들은 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저는 절대 위기는 절대 기회입니다. 저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10몇 년 동안 북한 민주화 운동 뭐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전도 안 하고요. 언론도 모릅니다. 북한이 난리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북한 내부에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싹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북한을 안 망한다. 북한은 특수하다. 북한 내 강경 봉건파 없다. 북한은 지금 탈북한 친구들과 맨날 술 먹고 싸워도 그래요. 네가 북한을 모른다. 넌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에도 어마어마한 변화의 동력들이 축적이 됩니다. 다만 트리거, 그 다음에 인커리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외부의 에이드죠. 그게 바로 진정한 지원입니다. 오늘 김여정 담화도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절박한 거거든요, 사실. 오늘 저녁에 이제 방송에 나가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꽝 잡는 게 매입니다. 매는 그냥 꽝을 잘 잡으면 매가 되는 거지. 아무리 그럴싸한 매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반드시 이 기회, 저희는 느끼거든요. 10몇 년 동안, 오랫동안 친구들하고, 제 친구들은 다 탈북자입니다. 저만 남은 사람. 오랫동안 봐온 저의 경험을 봤을 때 거대한 변화의 동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정부가 꼭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런 그동안 소리 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인커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돼주길, 버튼목이 돼주길, 또 우리 태 의원님 저기 듣고 계시니까 그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예.